나는 나의 가장 솔직한 마음을 직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버려왔던 내 모든 모습, 내 모든 감정을 하나씩 마주하겠습니다.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껴안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나는 딸, 엄마에 대한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딸, 엄마가 보여주는 내 무의식을 풀어내겠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아픔으로 생긴 수많은 감정을 수용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고 자기 수용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린 어린 시절의 나를 껴안겠습니다. 다시는 나를 외롭게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연습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 셀프 북 코칭. 네, 9월의 첫 번째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미 진하게 읽고 계시죠? 이번 9월의 책은요, 제목부터가 이렇게, 뭐랄까, 아려온달까? 엄마와 딸의 마음 속엔 같은 아이가 산다라는 책을 한 주 동안 읽고 있지요. 어떠세요? 이 책 읽는 거 읽을만 하세요? 이 책의 전반부를 읽으면서 제가 물론 우리 채팅창에도 권고해 드린 것처럼 자칫 딸로서 읽을 때는 우리 엄마가 나의 원인이구나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또 엄마로서 읽을 때는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저 아이의 원인이구나라는 어떤 인과관계로 보는 고통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책이 어쨌든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보면은 엄마, 딸, 딸이 또 엄마가 되면 그 엄마로서 된 딸이 또 낳은 딸. 이 안에 흐르는 무의식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지론이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때때로 인과처럼 느껴져서 고통스럽거나 미안한 마음들이 올라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시면 이 책에서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이 그런 탓 원인을 밝혀내자라는 것이 아닐 테니 한번 우리가 이 9월 한 달 동안 기회가 된 김에 한번 스스로의 무의식 그리고 내 엄마 그리고 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깊게 느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위기와 아픔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고 해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마주하실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 이루어진 나란 사람.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무엇이, 어떤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돼서 조금 더 정성스럽게 우리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게 될지도요. 우리 안에 저 부분에 가시가 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야 그 가시의 뿌리를 바라볼 수 있고 보듬고 연고 발라주고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고슴도치 같은 우리 존재, 가시가 나 있는 어두운 부분, 그 너머에 있는 사랑이라는 그 속살을, 그 존재를 껴안기 위해
시작한 이 9월의 여정, 함께하는 분들을 무척 응원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한 주 동안 같이 읽었던 부분 관련해서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심으로 한번 풀어 드릴게요. 들으시면서 또 어떤 부분이 귀에 더 깊이 남으시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책은 이나라 작가의 책입니다. 책의 시작 자체가, 프롤로그 자체가 작가의 경험으로 시작합니다. 프롤로그의 제목,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엄마와 딸에게로 시작하네요. 네. 7쪽이고요. 한번 아래쪽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제게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기만 하는 줄 알았던 엄마를 사실 지독하게 미워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엄마와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던 개인적인 문제들과 제 존재에 아로새겨진 고정관념과 두려움들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고들면 전부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적잖은 충격이자 삶의 판이 뒤집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엄마 자신을 보는 눈으로 저를 보았고, 엄마가 세상을 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면에 숨겨진 두려움이 제 두려움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나라 작가는 본인 안에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 두려움들의 뿌리가 전부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로 프롤로그를 시작합니다. 작가는 그것을 깨달은 이후 본격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럼 마음 공부들은 이전에는 뭔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모두 억누른 채 에고가 원하는 걸 당장 내놓으란 식이었다면 이걸 깨달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된 마음 공부에서는 저 깊은 시면의 모든 나를 수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여정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10쪽 아래에 있는 문장이었는데요. 아마 이게 이 부분이 이나라 작가가 깨달았던 되게 본질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너무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가족이 나이고 내가 그들이란 걸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올라오든 미움이 올라오든 다 받아들일 수 있기에 자유롭습니다. 특히 엄마를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여자가 아닌 저와 같은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곧 나는 곧 그들. 엄마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여자가 아닌 나와 같은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 이 생의 동료라는 시선. 그 시선을 이나라 작가는 마음 공부를 통해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를 11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여성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결국 엄마와의 관계에서 파생한, 즉, 엄마와 공유하고 있는 무의식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 사이에 어떤 무의식이 있는지
알아차리고 직면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뿌리를 인정하는 일이기에 정말 중요한 내면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그냥 엄마는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사람, 우린 어떻게 살았지, 이 정도로 각자 히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나란 존재의 뿌리를 깊게 알게 되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작업이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가가 이야기해주는 본인의 경험과 그리고 내담자와의 히스토리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파트는 총 3개로 되어 있죠. 첫 번째 파트는 마음의 세계에서 보는 모녀 관계에 대한 해석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딸의 자기 수용 여정이고, 세 번째는 엄마의 자기 수용 여정입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부분은 이 파트 1, 마음의 세계에서 보는 모녀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마음의 세계에서 보는 모녀 관계. 그 첫 번째 소제목은 엄마와 딸은 같은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 각자의 무의식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것에 있어서 엄마, 아내, 자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출발, 그리고 그 무의식은 엄마와 공유되고 있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이던 시절에 엄마와 한 몸이었을 때 엄마의 모든 무의식을 태아 시절인 우리가 흡수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원했던 임신인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너무 기다렸고 성별 상관없이 너무 기쁘니까 너를 갖게 돼서 정말 기뻐. 우린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마음, 무의식을 보낸다면 그때 뱃속에 있는 딸은, 자녀들은 나는 엄마에게 사랑받고 환영받는 존재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고요. 만약에 좀 갑작스럽게 임신했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난 임신을 원한 적 없는데, 나 애를 어떻게 키우지? 자신이 없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뱃속에 있는 태아, 자녀는, 엄마는 날 반가워하지 않는구나.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때때로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성별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가, 아, 이 아들이, 이 아이가 아들이면 좋겠어. 아들을 낳지 않으면 구박받을지도 몰라. 너무 무서워. 라는 마음이었다고 하면 그 뱃속에 있던 딸은 엄마는 딸인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나는 미움 받을지도 몰라. 난 딸이니까 엄마를 힘들게 하는 죄인이야. 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어떤 무의식을 품고 있었느냐가 태아였던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뭐 아들도 자궁을 통해 태어나지만 작가가 주목하고 있는 엄마와 같은 성별인 딸은 특히 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그대로 공유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마와 딸 사이에 같이 흐르고 있는 무의식에 있어서 이 무의식을 아직 의식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본다면 무의식 안에 있어서 풀어가는 게 있고 풀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두 번째 소제목은 풀지 못한 마음은 대물림 된다라고 합니다. 풀지 못한 무의식은 자녀 또 자녀를 통해 대물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풀지 못한 마음이란 어떤 걸까요? 풀지 못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편안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즉, 무언가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마음들이 이 풀지 못함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란 존재는 본능적으로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낄까요?
어, 원래 우리가 엄마의 자궁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을 때는요, 사실 나란 존재는 조건 없이 수용되어 엄마와 하나가 되어 있던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가 원래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원래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1차적으로 근원에서 떨어져 나오고 2차적으로 자궁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원래 있는 그대로 수용받던 상태로부터 멀어졌고 원래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내 존재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거나 하나가 되었다라고 느끼면 원래 내 상태니까 그게 편안한데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좀 하나가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는 내 원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사랑받는 거랑 연결지어 보면 나란 존재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는 그게 내 원래 상태니까 편안한데, 나란 존재가 사랑받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는 원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아주 근원에 있을 때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다,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싶다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인 거죠. 반대로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내 존재가 버려질까 봐 두려운 것 역시 본능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해요. 원래 자신의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본능인 거죠. 이것에 있어서 27쪽에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즉,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그러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한쪽 면은 사랑받고 싶은 거고, 다른 한쪽은 그러지 못할까 봐 두려운 이 두 개 모두 다 원래 우리에게 있는 면이야 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 원가족에서 풀지 못한 감정은 반복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착하고 희생적인 효녀이기만 한 거, 뭐 이렇게, 아, 난 잘해주는데 왜 날 무시할까? 나는 유능한데 왜 내 아이는 유능하지 않을까? 등등 어떤 풀리지 못한 감정이 생기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작가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7쪽의 중반부 이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이해되실 거예요. 나는 엄마와 아빠 무의식의 합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는 조부모님의 무의식의 합이죠. 이대로 쭉쭉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조상의 무의식이 있을까요? 풀지 못한 무의식 속 감정은 그대로 자손에게 대물림돼요. 이것을 육체의 처지에서 보면 윗대에서 풀지 못한 감정을 내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수용을 통해 감정이 해소되고 무의식이 정화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내가 풀지 못한 무의식을 푸는데 필요해서 내가 선택한 부모님과 조상님들이라는 것을요. 그들 모두는 바로 나거든요. 결국 우리 존재가 우리에게 대물림된 이 감정, 불편한 지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내 부모와 조상들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대물림된 어떤 감정들을 받는 건데 반대로 내가 만약에 엄마 이제 부모가 이미 된 거예요. 그렇다면 또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또 바라볼 수 있을까? 30쪽의 셋째 줄입니다. 결국 엄마는 딸을 통해 자신의 내면 아이를 한 번 더 껴안을 기회를 얻는 거예요.
내가 풀지 못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딸이니까요. 그리고 딸은 엄마를 근원에 투사하여 자신의 마음을 풀게 되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인 거죠. 육체 기준에서 보면 엄마의 영향을 받은 딸이 그로 인한 감정을 푸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말이 달라져요. 내가 풀어야 할 마음이 있었다는 게 먼저고, 그로 인해 필요했던 가족을 만난 게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무의식을 알 수 있게 선택한 존재로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에 있어서 현실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상황, 길고양이가 낮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길에 가다가 어떤 길고양이가 길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그냥 뭐 무덤덤해 뭐 아무렇지도 않아 현실이 뭐 그렇지 뭐 B라는 사람은 아 너무 귀여워 귀여운 고양이를 봐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C라는 사람은 길고양이 길에서 살고 너무 불쌍해. D라는 사람은 와, 진짜 자유로워 보인다. 어디에 속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고양이가 너무 부러워. 작가는 우리에게 현실 창조의 원리를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상황은 하나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자고 있는 건 하나인데 A, B, C, D 사람 모두 각자 다른 현실을 겪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무의식대로 고양이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길고양이가 낮잠을 자고 있다라는 문장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툭 떠오르셨나요? 즉, 내가 어떤 무의식으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장면들을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작가의 논리에 따르면 그 무의식과 일치된 삶의 장면들이 계속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시받을까 봐 두려운 사람의 삶에는 무시받는 상황이 계속 따라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 창조에 있어서 작가는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투영된 것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무의식으로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으면서 아무리 말로 긍정 확언을 해도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언어 너머의 우리 내면의 믿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 앞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라는 화두가 들죠. 35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을 창조하려면 내 무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꾸고 싶은 무의식을 억지로 머리와 가슴에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관념이 왜 생겼는지를 파악해서 그때 마땅히 느꼈어야 할 감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아픔을 껴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예요. 현실이라는 거울이 보여주는 나의 무의식을 파악하고 마땅히 수용했어야 할 모든 아픈 나를 껴안는 겁니다. 마땅히 수용했어야 할 모든 아픈 나를 껴안는 일. 내가 원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무의식을 정화하는 작업의 핵심은 그때 마땅히 수용했어야 할 나의 아픔, 특히 표면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감정을 깊게 수용하는 것, 껴안아 주는 것이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번부터는 무의식을 바꾸기 위한 자기 수용법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무의식을 바꾸기 위한 자기 수용법의 핵심은 전 이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나란 온전한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으로 비유하면 나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싶어, 받아들이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근데 나의 앞면은 좋은데 난 뒷면은 싫어. 뭐 이런 느낌? 나는 앞면만 동전이 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나는 빛나는 내가 좋아. 어두운 나는 싫어. 나는 웃는 내가 좋아. 우는 나는 싫어. 부지런한 나는 좋아. 근데 게으른 나는 싫어.처럼 뒷면은 거부하고 앞면만 바라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뒷면은 싫어하는 것을 저항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라고 이나라 작가는 얘기합니다. 42쪽 일곱째 줄입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타인에게 수용될 수 있는 나와 아닌 나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밝은 나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어두운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본능적으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를 수용받기 위해 밝은 모습만 드러내려고 하고 어두운 모습은 억누르고 거부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우리는 밝은 나든 어두운 나든 전부 다 받아들여지길 원해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이에요. 이것을 연습하는 과정이 자기 수용입니다. 전부 다 받아들여지길.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 자신을 좋아하는 나와 싫어하는 나로 분별하기 시작했을까요? 인생에서 처음 만난 첫 타인은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부모님이 수용해준 나는 나도 수용하는데 부모님이 수용해주지 않은 모습은 나도 수용하지 않고 두려워진다라고 해요. 사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앞서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겐 사랑을 주고 싶은 본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나란 존재 그 자체로 인해 부모님과 세상에 사랑과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에서 왔으니까요. 사랑에서 온 우리. 우리는 모두 부모님과 부모님을 투사한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로서 사랑을 주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무능하고 못났고 소심하고 어두운 자신이 주는 사랑은 가치가 없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래요. 그게 너무 아파서 그런 자신을 숨기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밀어낸 거죠.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스스로로부터 버려졌던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오히려 현실에서 계속 펼쳐지며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참 이 문장이 제가 아이를 낳고 이런 다른 책에서 읽은 거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문장이 이런 게 있었어요. 자식은 부모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싶지만 조건을 만들어서 조건마다 아이들 어린 시절에 사랑한다고. 이런 너는 예쁘고
이런 너는 예쁘지 않다라는 관점을 오히려 부모가 갖는다고. 근데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들은 조건 없이 자신의 세상인 부모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저 부모에게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사랑을 주고 싶은데, 어떤 면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경험함으로써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은 보여줘도 되고, 어떤 모습은 미움받을까봐 숨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로 사랑을 주고 싶었던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낮입니다. 이렇게 파트 1에서 마음의 세계에서 보는 모녀 관계를 해석해 가고 있죠.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무의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존재이며 각자에 대해서 풀지 못한 마음은 대물림되고 풀지 못한 마음은 내 안에 어떤 신념이 되어 그것이 자꾸 현실에서 펼쳐지는 것. 그런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이 대물림된 마음을 풀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풀지 못한 힘든 마음을 정화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나라 작가는 우리에게 사음절이죠. 자기 수용. 무의식에 대해서 바라볼 때, 상대가 결국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래서 상대가 문제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라는 것이 오히려 아니고, 내 앞에 등장하는 그 사람, 내 부모든, 내 엄마든, 내 자녀든 그들을 통해 나의 무의식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불편한 나의 무의식들을 바라봄으로써 그동안 숱하게 삶에서 내가 아니라고 저항하고 들킬까봐 숨겼고 이건 내가 아니라며 버려왔던 수많은 뒷면의 동전의 나, 그런 수많은 내가 버렸고 저항했던 나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껴안아 주는, 마땅히 수용해 주는 그 과정 속에 풀지 못했던 무의식들의 정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저 상대가 보여주는 내 마음을 수용한다. 네,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어때요? 파트 1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제가 이 파트 1을 읽으며 썼던 저의 글을 공유하고 오늘 셀프 코칭 질문을 남겨보려 합니다. 제가 쓴 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엄마, 엄마는 나의 엄마입니다. 나와 같은 무의식이 흐르는 나의 이 생의 애틋한 나의 동료입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날 사랑하는 것이며, 날 사랑하는 것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셀프 코칭 질문 드립니다. 쭉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땅히 수용했어야 할 나의 아픔, 내가 저항하고 버렸던 나의 아픔, 불편한 나, 이번 9월 동안 그것을 껴안아주고 수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신의 면을 수용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번 9월 이 작업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함께하는 힘으로 각자 풀지 못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풀어져 가는 함께여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주는 딸의 자기 수용 여정 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것을 또 한번 같이 읽고 다음 주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흠씬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